네, 전해드린 것처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달 6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여전히 확정되진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방북에서 가져올 선물 보따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사실은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곧 이어서 고위급의 좀 협상이 곧 있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그 다음 주에도 평양을 방문해서 김영철 통전부장 부위원장과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사실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3주간 정도 됐는데 아직 미국 정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아마 준비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선 아마 유해 송환 문제가 좀 시급할 것 같고요. 이미 이 북한 측이 요청을 해서 나무로 만든 관이 북한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죠. 보내졌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면은 아마 가장 쉬운 합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국전 미군의 유해를 아마 좀 같이 송환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예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체적인 앞으로의 이 비핵화에 관한 로드맵을 서로 좀 조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마 중요한 그러한 방북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을 보면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만약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게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3주 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북한에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또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언론들은 굉장히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의회도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이거 다시 속은 거 아니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 CBID는 합의를 못 봤습니다만은 완전한 비핵화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지금 최근에 미 언론에 주목되는 보도는 MBC가 지금 북한이 이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도 고농축 우라늄 이런 생산에 지금 계속 해왔다 이런 보도를 해서 지금 상당히 파란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핵 활동이나 여러 가지 동향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도하고 있는 38노스라는 이제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도 영변의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동결을 안 한 것이죠. 핵 동결을. 이런 지금 비판적인 상당히 중요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백악관 국무부가 상당히 신경을 크게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우선적으로 핵 동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우선 동결을 해야 그다음에 비핵화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핵 시설. 또 핵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IAEA 또 미국 측에 신고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아마 상당히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로드맵을 이번에 한 번에 가서 만들어진다고는 좀 보기가 어렵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은 그 핵 동결이나 뭐 핵 그 물질, 핵 생산 시설의 신고 네. 이런 것을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미 측의 그 체제 안전 보장 소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제 갈 것이냐, 연락 사무소를 언제 열 수 있을 것이냐, 뭐 종전 선언을 또 언제쯤 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은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북한을 16년째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요. 물론 매년 해오던 일이긴 하지만 이제 실무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또 향후 북미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2003년부터 미 국무부가 세계 각국의 그 인신매매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그 평가를 해서 그 보고서를 내왔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16년째 계속해서 최악의 등급 3등급을 북한에 지금 매겨놓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이 지금 비핵화 트랙이 가면서도 미국으로서는 그 지금 미국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의 그 가치 이게 세계 뭐 각국 각 지역의 인권을 신장하는 이러한 그 뭐 문제는 이 비핵화 이 트랙하고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북한의 지금 평가를 그대로 하고 또 이 인권 그 신장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뭐 그러한 그 보고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미국 미국민들의 하나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비핵화 진행이 어떻게 되려는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구체적인 인권 신장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보고서 또 이러한 촉구 또 미 의회라든가 언론들의 압력이 상당히 거세질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향해서 압박하는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북중 밀착 관계가 비핵화 로드맵에 있어서 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동안에는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유엔의 그 대북 제재, 그 다음에 또 개별 국가가 하는 그러한 그 제재 뭐 이런데 좀 이행을 다 같이 함께 해왔는데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 전후 뭐 그 이후부터는 이 중국의 제재의 강도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또 그 다음에 그 중국은 계속해서 뭐 세계 각국과 같이 유엔 제재를 이행 중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구멍이 뚫린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해상에서 이 유류를 북한 선박에 옮겨 실어서 북한이 가져온다든가 뭐 중국의 배가 직접 안 들어가더라도 또 이 석탄 수출 같은 거를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금 눈 감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북한의 그 어떤 무역의 숨통을 조금씩 터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빈번해지거나 지금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제재의 어떤 그 구멍이 뚫리게 되면은 하여튼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의존하게 되고 또 비핵화의 속도도 늦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지만 이제 일본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날 당시에 대북 제재 조기 해제를 좀 요청을 했다고 하고 또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안을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미국의 우려가 좀 현실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좀 나옵니다. 네, 뭐 그러지 않아도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정말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논란이 많은 터인데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북한이 이번에 그 싱가포르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와 목표는 무엇이었던가?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은 미래 핵을 좀 양보를 하면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지난번에 그 핵실험장을 이제 폐쇄했죠. 뭐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아마 미래 핵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핵실험도 안 하고 핵물질 생산도 안 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미국 측의 어떤 그 제재나 또 한미 그 연합 훈련이나 네. 북한의 위협을 가하는 여러 가지 그 한국과 미국 측의 조치를 묶어놓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그 무역 이런 것은 중국이 슬그머니 제재를 풀어준다든가 또 거기에 러시아도 합세해서 숨통을 터주게 해가지고 자기들로는 이제 좀 이러한 그 경제 재건이나 개발을 해나가고 네. 또 미국의 그 위협은 좀 중단시키는 그런 그 투트랙으로 가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예. 뭐 금년 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북한의 의도가 완전히 드러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두고 또 칠면조 요리에 빗댄 바 있는데요. 지금은 요리가 완성돼 가고 있는 단계지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비핵화 관련해서 장기전에 좀 시사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제 생각에는 칠면조 요리가 익어가기는커녕 지금 아직 쿠킹 시작도 안 했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예. 뭐 그것은 하여튼 이 칠면조 고기는 뭐 한 20시간씩 그렇게 아마 저기 오븐에 넣어놓고 이제 요리를 해야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북한의 비핵화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걸릴 것이냐에 관해서는 뭐 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다르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그 해커 교수 그분은 아주 미국에서도 굴지의 핵 전문가고 그 알라모스 미 핵 연구소의 소장을 오래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은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한 6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6년. 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예. 또 다른 전문가들은 뭐 한 2년 이내라도 이것이 가능하다. 네. 북한이 의지만 있다면은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꾸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이런 그 국무장관은 그 비핵화의 일정표 자체가 없다. 이렇게 조금 무성의하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도 북한을 좀 계속해서 뭐 하여튼 압력을 좀 가하고 해가지고 네. 그 비핵화에 분명한 그 시간표가 포함된 로드맵을 만들어야 전 세계인들에게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했다는 것을 그걸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최소한의 타임테이블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인접한 도서 지역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곳이 북중 합작으로 추진했던 황금평 경제특구도 포함이 되는 곳이라서 앞으로 북중 경제협력 염두에 둔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황금평 그 이제 경제특구는 예. 과거에도 좀 그 북한이 좀 그것을 시도를 했었고요. 예.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첫 번째 그 북미 정상회담 전에 시진핑 그 주석의 초청으로 그 북경을 방문했을 때 예. 그때도 이제 그 회담과 더불어 경제 그 시찰을 했고요. 예. 또 이번 3차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저 대련에 잠시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갔을 때도 그 경제 시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저는 그 북한으로서도 앞으로 이 비핵화를 이루어 가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가 완성이 돼야 이제 경제 제재를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경제 제재가 빠른 시일 내에 그 해결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동안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을 중국에 기대해서 경제 그 발전을 좀 이렇게 이루어 가겠다. 이런 그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거 상당히 그 좀 위험한 그러한 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빨리 북한으로서도 비핵화를 빨리 해 나가고 예. 미국이나 그 유엔으로서도 제재를 풀어서 네. 한반도의 그 어떤 그 핵이 없는 평화를 빨리 정착시켜야 될 텐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의 어떤 그 다른 의도 때문에 이런 것이 지연되고
또 중국과 북한이 밀착돼서 북한의 어떤 그 어려운 경제 사정을 중국이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이 맞물리게 되면은 상당히 좀 그 복잡해지지 않을까 사태가 저는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접경 지역 사찰을 할 때 옆에서 수행을 한 게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이다. 이런 리포트가 저희 기사에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실각한 지 이제 8개월 만에 북한 매체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복권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현재 직책과 역할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북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언론에서 이걸 보았습니다마는 2011년 12월 그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사망했을 때 북한에서는 이제 장례식이 있었고 그 김정일의 시신을 운구하는 운구차에 그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그 북한 요인들이 이제 운구차를 이렇게 같이 저기 차 옆에서 밀었죠. 그래서 김정일 운구차 7인방이라고 그 7사람이 이제 앞으로 김정은 시대의 권력을 이제 보좌하면서 같이 실세로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2년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 백두산 근처에 삼지연을 시찰하면서 그 김정일 운구 7인방이 거의 거기에는 빠지고 새로운 8명이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갔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8인방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황병서가 포함이 됐었고 이제 그 8인방이 그 장성택을 제거하는데 뭐 거기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황병서는 당 총정치국장으로 상당히 그 큰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의 측근으로서 활동을 했고 4년 전에 그때 우리 전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남북 고위급 회담 때 이제 복을 입고서 그때 김양건 그때 당시에 통전부장과 함께 내려와 가지고 우리 그때 김관진 우리 그 안보실장과 회담을 하고 사진도 찍은 게 나타났던 것을 제가 또 다시 기억을 합니다. 그 후에 뭐 8개월 전에 작년 12월인가요? 뭐 사라졌다 이런 뭐 숙청됐다 이런 보도를 또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측근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그 황병서에 대한 숙청에 대한 뭐 공식 보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방 교육을 받고 다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에서 큰 역할을 뭐 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상당히 그 높은 서열로 호칭이 또 됐고요. 그래서 뭐 좀 주목되는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